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하려는 모습을, 그러니까 차트를 딱 보시면은 바닥권을 만드는 모습을 만들고 있죠. 과연 설 지나고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설날 또 예외가 없죠. 매주 키릭과 함께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설날이다 보니까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정리, 세 번째로는 이번 주에 나왔던 큼지막한 뉴스를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직장이다 보니까 주식 공부할 시간 솔직히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식 투자를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 계좌가 바뀌길 원하는 거는,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도둑심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저기리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매주 일요일마다 이 영상만큼은 좀 보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구나, 지금 현재 주도주는 이런 애들이 가고 있구나, 그 이유는 뭐구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일요일마다 혹은 뭐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실 때 그럴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길었네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코스피 0.4% 상승으로 보합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살짝 눈치를 봤네요. 다만 차트를 보시면은 121선, 61선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적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차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차 목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500에서 2550 이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추가적 상승 기대감 2600, 2700 조금 과하게 잡으면은 2800 여기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겠죠. 일단은 2500까지는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바닥을 좀 찍고 슬금슬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만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결국 이 녀석이 올라가야겠죠. 65,000원 라인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번 주 0.8% 올랐고 확실히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은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특히 성장주가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번 주는 좀 강하지 않을까. 조금 아쉬운 거는 설날이다 보니까 3일밖에 없지만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코스닥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21선도 뚫지 못하는, 아니 만나지도 못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도는 좋습니다.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그걸 다 쓸어가고 있죠. 게다가 지난주까지는 연기금이 매수를 했는데 아쉽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도세가 계속되는지 아니면 다시 또 매수를 할지 다음 주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주도 장세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외국인이 뭘 사는지 우리가 조금 뒤에 꼭 확인을 해봐야겠죠.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 보니까 환율이 잠잠한가 봅니다. 확실하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1,400원이라서 이거 뭐 1,450원 가니 1,500원 가니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눈 딱 떠보니까 1,235까지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TI도 계속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다시 또 바닥을 찍고 어느덧 81.64달러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유가가 오른 이유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이 열리면은 유가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실제로도 올해 중국은 크게 달릴 가능성이 높아서 유가 상승 기대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 게다가 중국이 GDP를 조금 크게 목표치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서 여기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할까요? 슬금슬금 외국인의 매수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차트를 보시면은 우상향인 걸 볼 수 있죠. 다만 이걸 보면은 아까 말했던 코스피 뭐 3,500, 600 여기까지 가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콜옵션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아니 길이 그러면은 주가 하방에 베팅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풋옵션을 보시면은 요 녀석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물론 외국인이 단일된 주체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냥 이걸 봤을 때
야, 이게 박스권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흐름이 좀 바뀌기 전까지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크게 움직이진 않고, 다만 그 와중에 섹터만 움직이는 조금 순환매가 빠른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지수 플레이를 하신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대형주를 많이 사신다면은 답답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물 옵션은 그 방향성보다는 하루아침에 슉슉 바뀌는 그러한 현상도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어떤가? 야, 핫했네요. 완전 전야 후가의 모습을 나타냈고, 다우 1%, 나스닥 2.6%, S&P 500 1.8%로 성장주가 완전 쭉 올라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뭔가? 그냥 뭐 실적 기대감 플러스 이때까지 또 많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반등세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이걸 빼놓을 수 없겠네요. 우리나라가 휴장이면은 미국장이 오르는 거는 진짜 국룰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월화까지 휴장이니까 월요일날 미국 증시 또 오를 거고, 야, 이거 화요일날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뭔가 의심, 아니 확신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월화 미국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진짜 과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슬금슬금 하락하는 모습, 지금 현재 3.482에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언젠가 반등이 나올 건데 언제 나올지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제1호 전성기를 현재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만약 우리가 내일 코스피 장이 열렸다면은 1% 내외 상승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쉽죠. 다만 이 와중에 또 길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틀 연속 코인이든 아니면은 미국장이든 전부 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서 수요일날 우리 한 2% 넘게 급등 출발하는 모습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화요일날 한 번 더 볼 건데, 쓱 보자면은 이번 주에 시장을 꾹꾹 눌렀던 연준의 발언이 멈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빅스텝을 해야 되니, 물가 진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니 그런 얘기가 나오며 증시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연준 블랙아웃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블랙아웃 기간이란 거는 FOMC를 앞두고 이제 그거를 함부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연준의 발언을 멈추는 걸 말한대요. 그 말인즉슨 이제 FOMC가 코앞이라는 거겠죠. 2월 1일날 열린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눈치를 보는 장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와중에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수가 아니라 섹터가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업이 뭔가? 가장 큰 게 오죠. 테슬라, IBM, 마소, 비자, 마스터카드 등 이러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참고 FOMC 예상은 압도적으로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 스텝은 거의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장을 보자면 지난주에 우리나라 장을 이끌었던 섹터는 리오프닝, AI, 로봇, 엔터, 메타버스, 이걸 줄여서 에로버스 플러스 리엔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가 매우 뜨거웠고, 리오프닝 안에는 여행, 항공, 카지노, 미용,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요 친구들이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관심 있게 봐야 되며, 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증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공부를 했던 섹터들이죠.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우리 모두 꼭 성공하는 투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이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NFT, 5G, 건설사가 좋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정리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고, 연기금 외국인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연기금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가? 롯데케미칼, 삼성전기, S-오일,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제주항공, 하이브, LG전자, 삼성증권, 삼천리 등등등 이러한 기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번 주 계속 사고 있는데 뭘 사나요? 삼성전자, 그리고 2등은 당연히 SK하이닉스겠지 아니면 LG엔솔이겠지 라는 예상을 했지만 2등은 신한지주입니다.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LG엔솔, LG생건, LG화학,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삼성전자 5, KB금융, JRP, 메리츠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등등 확실히 외국인의 돈이 금융주에 크게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과연 이번 주에 무엇을 줍줍했을까요? 일단 곧버스, 포스코케미칼, 카카오, 현대차, 삼방, 네이버, 카카오페이, 한국항공우주, LG엔솔, 현대로템, LNF, LG화학, 두산에너빌티,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등 이러한 기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UAE 300억 달러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와 원자력, 수소, 태양광, 방위산업 등 여기에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섹터 공부를 해야 되고, 다만 이 와중에 그전부터 미리 좀 올랐던 UAE 관련주는 그때는 또 뉴스의 파랄 흐름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미달, 이 소식 때문에 증시가 살짝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보고 굳이 무서울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증시는 미래를 반영하는 거울이지 과거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이 GDP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어떤 정책이 나올지 그 부분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골드만삭스 실적이 나쁘게 나오며 6%나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주도 같이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죠. 다만 그 와중에 경쟁사 모건스탠리는 또 6% 급등을 했다고 하니까 기업별로 차이가 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호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BOJ에서 초완화 정책을 고수를 했죠. 지난번에 분명히 완화 축소의 신호를 보냈는데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대기 상태를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공모주가 뜨거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이 생각지도 못한 상한가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공모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따상을 우리가 또 올해도 확인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값이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히는 세금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3.5%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주세가 2.4% 인상했을 때 맥주 출고가는 7%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소식이 나오자 제주 맥주를 비롯한 그러한 술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잘 나왔죠. 넷플릭스의 4분기 유료 가입자 수가 예상 밖으로 크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7%나 급등을 했고 금요일날 미국 성장주가 오른 주역이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러한 기대감을 받으면은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주도 같이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증권형 토큰 STO 허용. 우리가 금요일날 쓱 봤는데 이 소식이 나오자 NFT 관련주가 급등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증권형 토큰 STO가 뭔가 봤더니 정말 간단하게 그냥 부동산과 아니면 금융자산 이런 거를 작게 나눠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하여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조각 투자를 하는데 뭔가 블록체인이랑 좀 이어서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말 잊지 마시기 바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계좌가 바뀌길 원한다면은 그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방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둑 심보겠죠. 꼭꼭꼭 어떤 공부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24일 화요일입니다. 원팀 코리아 2차 수주 지원단 파견 3일 동안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한국 거래소 호가 단위가 변경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 이번 연휴 동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르세라핌 일본 첫 싱글이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넷마블 메타버스 걸그룹 메이브가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야,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진짜 오긴 왔네요. 참고로 메이브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기억 못하시겠지만 그냥 멤버 이름 4명인데 시오, 제나, 타이라, 마티 이렇게 4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4명 전부 다 가상인간이라고 하니까 과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노래가 뭐 잘 나온다면은 생각외로 큰 반향을 만들 수도 있겠죠. 노래가 어떨지 한번 저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1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 그리고 경제신민지수 ESI가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LG엔솔 우리사주 보호해수 해제. 과거에 이제 6개월짜리가 풀렸을 때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한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과거처럼 똑같은 흐름을 나타낼지 아니면은 최근 들어 2차전지와 전기차가 조금 좋지 않은데 조금 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 읽어드리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일시정지 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월 27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엔솔의 우리사주도 풀리는데 실적 발표도 있다는 거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 미리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자율화 시행 메리츠 화재 거래 정지가 있고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는 FMC가 열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월 1일 갤럭시 언팩 행사 마지막으로 2월 3일은 미국 1월 고용 동향과 네이버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2월 2일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큰 뉴스는 없고 공모주가 좀 많이 있죠. 공모주를 관심있게 보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기르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직도 연휴 이틀 남았죠. 기르분들 와, 이렇게 쉬우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